구대성입니다. 오늘은 92회차 9번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한 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은 딱 보면 뭐 답은 이제 임차 보증금 이렇게 답이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만약에 못 찾는다면 감가상각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저번에 이런 거 가르쳐 드렸죠.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이렇게 화면상 열어놓고 그다음 일반 전표를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화면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조금 보면 여기 여기 이제 1월 1일이라고 하고 차변에 지금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여기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라고 했을 때 건물 딱 치면 202번이라고 뜬단 말이에요. 여기 202번은 어디 있느냐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유형자산. 이렇게 찾아보면 얘는 유형자산이에요. 똑같이 차량 운반구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는 208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208번 또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 나오죠. 이렇게 유형 자산에 들어간다. 또 한 개가 뭐죠? 여기가 기계장치죠. 여기에 기계장치 마찬가지입니다. 2062 이제 기계장치인데 기계장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유형 자산은 1번, 2번, 3번이고 4번에 있는 임차보증금은 여기에 임차보증금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임차라고 치니까 임차보증금은 232번이네요. 그래서 232번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봐도 이 문제는 갖고 가야 할 문제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9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기도 하고 자주 좀 조금 내용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 이제 여기의 이야기는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산 처리하는 행위죠. 자산이라고 제가 적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를 가장 많이 쓰고 답으로 나오고 자본적 지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정답은 자산이 가장 잘 나오죠. 일단 요것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면서 좀 되씹어 보세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 자본적 지출을 그러면 써야 되는데 안 썼다라는 거죠. 자, 자본적 지출로 써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써야 되는데 안 썼다. 써야 되는데 안 썼다. 과소 처리하였다라는 뜻이 되죠. 자산은 과소가 되었다. 이에 반해서 비용은 안 써야 되는데 썼다라는 거죠. 비용은 과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익입니다. 이익.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적어지겠죠. 그 다음 이익은 법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산회계 이급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통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지만 일단 회계 1급하고 연관돼서 한번 해보면 이익잉여금도 적어지겠죠. 이익여금이 적어진다라는 말은 자본 자체가 적어지겠죠. 이 자본 자체가 적어진다 함은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돼요. 바르정자를 그렸을 때 여기가 여기가 자산이고 부채 자본인데 자본이 적어졌다 함은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지만 1차적으로 자산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2차적으로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고 3차적으로는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자산 줄어들고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할 수가 있죠. 이게서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얘가 지금 초이스가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오게 된 거죠. 정답은 뭐냐면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고 얘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것은 자산은 증가하고 자산은 감소했으니까 틀렸죠. 자산은 감소하고가 맞는 쪽이고 2번하고 4번 틀렸고요. 이익은 감소한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익은 감소한다. 지금 현재 문제는 이제 얘랑 얘가 정답이 된 케이스예요.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10번 같은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금방 제가 풀어드렸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상 분류 기준이 항목이 다른 것은 어, 얘는 부채죠. 얘는 부채고 미지급금은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부채고 미수 이렇게 보면 금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미수 금으로 해석하시면 얘는 미수금 못 받은 나의 돈에서 자산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금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미지급 비용은 미지급 여기 미지급하고 똑같죠? 얘도 부채가 되죠. 부채가 되고 얘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일이 입력하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과 일반 전표의 콜라보레이션 한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녹화가 중단되어 있네요. 저 밑에까지 풀이했는데 아 다시 여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번의 주제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요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두세 문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그리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다. 뭐 그 말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붕괴를 가장한 이론 문제죠. 다시 이론을 가장한 붕괴 문제죠.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근데 여기까지 보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떨어지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떨어지고 차변에는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대변으로 나가겠죠. 대변에 현금이 아웃되고 이때 차변에 인출금, 즉 사업주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 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인출금으로 가서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 답이 만약에 현금이 있었다면 그래도 논란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에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현금을 상계 처리하고 차변에 들어오는 값은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출금은 결산 시 없어져야 할 계정 과목이고 결산 시 자본금과 대체가 되죠.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일단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많이 읽다 보면 계상하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상하다라는 말은 계산할 계자고 윗상자입니다. 계산하여 올린다라는 뜻인데 계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설정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연이라는 것입니다. 설정이라는 것은 올해 설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연이라는 부분은 내년분에 대해서 취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연의 다른 말은 취소라는 말이 돼요. 이연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단어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연이라는 것은 취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하는 문제든 이연하는 문제든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정은 올해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자기 자리에 위치한다라는 말은 비용은 차변에 오게 되고
그리고 수익은 대변으로 합니다. 수익은 대변. 수익과 비용은 원래 이제 비용이 차변에 오고 수익이 대변으로 가죠. 이거를 자기 자리에 온다라고 제가 표현했고요. 이어는 이에 반해서 남의 자리로 갑니다. 남의 자리로 간다라고 하면 비용이 어디로 간다는 거죠? 비용이 차변으로 간다는 말이 되고요. 수익은 아이고요. 다시 지워지지 않네요. 비용은 대변으로 간다는 말이 되고 수익은 차변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설정은 누구랑 잘 놀냐면 미랑 잘 놀고 이어는 선이라는 글자랑 잘 놀게 됩니다. 얘는 무조건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정은 올해, 자기 자리, 그리고 미랑 잘 논다. 이연, 내년이고, 남의 자리이고, 선이랑 잘 논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분계인데요.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의 보험료, 이런 분계 자주 보시죠. 회계 2급의 단골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분석해 보면 보험료라는 놈이 대변에 위치했죠. 반대 위치로 갔고 선이랑 놀고 있죠. 선이랑 놀고 있죠. 얘를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내년 숫자가 나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또 수익의 이연을 한번 볼게요. 수익의 이연은 이제 수익이 차변으로 오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이자 수익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내년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을 취소시켜 줘야 되고 여기 보면 수익이 차변에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선이랑 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현재 문제에서 수익의 이연이기 때문에 이연은 선과 놀아요. 이렇게 선과 놀게 되고 그리고 수익이라는 문제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수익의 이연이나 비용의 이연이라 하는 말들은 이제 회계 1급 가면 자주 나오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단계는 세무 2급 정도 가보면 이거 숫자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로 좀 문제가 완전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무 2급까지 가실 거면 요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은 좀 좋지 않은 문제예요. 지금 정답은 1번도 정답이고요. 4번도 정답으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 없는 건 이제 문제 출제 의도자가 요구한 정답은 4번이에요.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대비.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것도 좋아요. 지금 이제 계정 과목이 적용 등록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컨트롤 F라고 하면 find 세금과 공과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서 엔터를 딱 치면 이제 세금과 공과를 찾게 되면서 여기에 적요가 나오죠. 자, 이런 적요는 이러이러한 계정 과목이 있을 때 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적십자 회비 여기 나오죠. 적십자 회비 나옵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비 납부는 세금과 공과에서 쓰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 출제 의도자는 4번을 요구를 했던 문제인데요. 재산세 나오나요? 자동차세 여기 나오죠? 자동차세 여기 자동차세 나오죠? 자동차세 여기 재산세 나오죠? 재산세.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문제가 정답은 이제 4번이라는 것은 명확한데 이제 어떤 이의 제기에 의해서 보통 이제 세법에서는 적십자일비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죠. 정답은 일단은 1번도 정답이 되었고 4번도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말 손익계산서의 계상대, 여기 아까 전에도 했던 이야기죠.
계산해서 올려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산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감가상각비를 물으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취득했냐면 2020년 1월 1일이죠. 여기가 이제 취득 시기 2020년 1월 1일이고 이때의 취득 원가는 1,100만 원이다. 잔존 가치의 의미는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잔존 가치라고 합니다. 잔존 가치를 여기에 100만 원 이렇게 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1,000만 원이 되죠. 1,000만 원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얘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자,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대상 금액. 그러면 1,000만 원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니까 1,000만 원 나누기 1,000만 원 나누기 5. 몇 년이라고요? 5. 이렇게 하면 매년 200만 원씩 맞죠? 20만 원. 2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누기 하면 2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언제? 2020년 12월 31일. 첫 해 스타트하는 월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다라고 하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정액법이기 때문에 정액법 맞죠? 2021년 12월 31일 또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보니까 그림이 자글자글자글거리네. 몰랐네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 문제는 2020년 말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 되죠? 간단하게 1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감가상각 비는 얼마이냐라고 하면 얘가 정답이 되고 2021년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2021년 말의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 잔액은 얼마인가? 장부가액 또는 미상각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답이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잔존 가치를 지우시면 안 돼요. 여기서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요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었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질문했을 때는 이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부가액 또는 감가상각 안 한 부분이라고 해서 미상각 잔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이나 장부가액이라는 말이나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질문이 감가상각비였으니까 1번 200만 원 예죠 예 2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